이번에 새 대통령이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나요? 네, 마무리는 됐습니다. 끝났고요. 네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너무 어려워요, 이란. 예, 근데 상당히 그 민주적인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각을 정부에서 장관을 인선을 하면은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승인 받아서 되잖아요. 네네. 이란도 장관이나 이런 명단들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그 승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페제시키안이 대통령이 장관을 뽑으면서 고심을 많이 했고 또 몇 명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국회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장관들을 좀 부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왜 어려웠다? 너무 그러니까 개혁적이다는 말씀인가요? 개혁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페제시키안이 이번에 내각을 짤 때 조금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 쪽으로냐면 개혁 쪽으로부터. 아, 자리프는 자리프는 조금 실망했다는 얘기가. 예, 자리프는 그리고 자기는 아예 직을 맡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네. 적이 너무 많아요. 적이 너무 많아서 구설수에 말리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페제시키안이 뽑은 내각이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너무 덜 개혁적이다. 아, 예를 들면 그 장관 몇 명 중에서는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소수민족이 너무 없다. 그쵸. 소수민족 장관이 없고 여자들이 너무 없다. 여성들이. 여성들이 두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예,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페제시키안 개혁파 대통령이 뽑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덜 개혁적이 아니냐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데 개혁파 쪽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개혁파 대통령이라도 그렇군요. 개혁파 장관들을 다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냥 현실에 맞는 한계가 있는 거고 한계를 잘 한 거고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된다. 네. 그걸 누가 했더니 하타미 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명단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런데 국회에서 다 통과시켰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그건 전 다른게 본다면은 페제시키안이 선택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이번에 국회에서 딴지를 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면 최고 지도자가 다른 정파 사람들한테 새로운 대통령과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네네.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가 국민들이 뭔가를 변화를 원하는데 또 국회에서부터 빠그러지기 시작하면 네. 그것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 뭐냐면 그래 페제시키안 너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일해봐. 해봐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군요. 딜레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굉장히 머리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마일 하니에를 죽인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와 관계된 사람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놀라울 일은 아닌데, 그런데 왜 굳이 이스마일 하니에를 뭐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이란에서 나오는 때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란에서 굳이 그렇게 제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 이란이 분명히 자극받아서 뭔가를 할 것 같고, 아하.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 네. 않느냐. 그것도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모두의 지금 나타냐후의 그 트릭. 네, 물론 그것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래서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건데 페제시키안은 회로를 돌려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미국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 네, 그래서 사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 대통령 당선된 다음부터 이란의 리알화도 조금 가격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60만 리알이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60만 리알이라 그래가지고. 네, 1달러에 60만 리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란 테헤란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 택시를 타면은요, 이란 테헤란에 리무진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랜저급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 차는 없고 일본 토요타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랜저급의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거나 숙소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예를 들면 네네. 이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파르시 호텔, 아자디 호텔, 거기까지 가면은 보통 50만 리알 정도, 60만 리알 정도 했습니다. 1불도 안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지금 그 리무진 네. 택시 가면 더 오르긴 했지만 네네. 몇 달러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같으면 가격이에요. 한 뭐 저기 40~50불은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40, 네, 먼 곳은 더 되고 가까운 곳은 리무진 최소 택시가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10만 원 넘게 되는 거거든요. 어우, 그렇죠. 그 벤 택시가 최소 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예, 그만큼 이란의 리알화가 바닥을 쳤는데, 물론
약간 좋아진 거예요. 아주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뭐 58만, 59만 뭐 이 정도 되고 네. 많이 이상 떨어진 거죠. 어쨌든 경제 상황은 조금 좋아졌고 내각 인선도 의회 통과를 잘 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균형이 갖춰졌는데 진짜 우리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줄 만한 어떤 그런 개혁적인 정책을 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근데 저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고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네네. 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속 시원한 말이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부의 역할은 뭐냐?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다. 네. 저 진짜 그 감명.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다. 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네. 정부가 국민 위해서 군림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걸 파악해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다. 그럼 지금 이란의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있을까요? 자유. 자유. 좀 더 자유로움이죠. 아자데. 네, 아자데. 아자디. 아자데. 네. 자유가 필요한 거죠. 요즘에 경제적인 자유. 네.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개혁파 대통령한테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개혁파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란이 사회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거는요. 정말 다시 한번 아쉬운 거는 네탄야후와 트럼프 이 두 듀엣이 2018년에 JCPOA를 파괴한 겁니다. 그건 뭐 최악이었죠.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을 깨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란 핵협상을 깨지 않고 그대로 갔었으면 이란은 지금 전혀 다른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최악의 악수였고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란이 어떤 나라가 된다고? 이란은 그랬으면 핵을 가졌을 거야. 근데 이란 핵 갖기 쉬운 나라 아닙니다. 이란이 그렇게 핵을 갖게 쉽게 놔줄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란의 변화하는 건 뭐냐면 이란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단해버린 거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악수였죠. 악수였죠. 트럼프의 악수. 예, 악수죠. 그러니까 왜냐면 속은 시원하겠죠. 이란이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속은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대안은 뭐냐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죠. 이란의 상황은 그때보다 지금 핵 개발에 훨씬 더 가까워졌고요. 그러니까요. JCPOA로 20%핵 농축을 막아놨는데 지금은 뭐 그거를 60%. 무력화시켰고 60%, 70%, 80%까지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아니다 하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다시 핵 협상을 하면은 이제 다시 세팅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요. 개선이 아니고 최악의 악수였다. 이미 네. 그때 이란은 JCPOA를 아주 충실하게 준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게 이제 문제였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또 이란과 관계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란 장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란은 핵 협정을 단 한 건도 어긴 적이 없어요. JCPOA를 한 건도 어긴 적 없습니다. 그 어긴 거는 미국이에요. 자, 그거는 뭐 팩트니까. 네, 팩트인데도 이 팩트 자체를 말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팩트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판도 해도 되고 다른 거는 얼마든지 해설의 영역에 넘어갈 수 있는데 팩트는 팩트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페제스키안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개혁 정책을 하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란 내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파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게 페제스키안이 왜 그 내각을 인선을 할 때 그렇게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수위 조절을 한 거죠. 수위 조절을 한 네, 거죠. 수위 조절을 한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파 특히 강경은 페제스키안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페제스키안 마음에 안 들어요. 당연히 지금. 안 들겠죠. 당연히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보는 거지. 여기서 니 잘하나 한번 보자. 잘하나 보자. 네. 잘하나 보자. 얼마나 예. 잘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한번 해봐. 우리가 이번 봐줄 테니까 그래놓고 허봐 너 안 되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란 보수층에서 그러면 좀 이란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사회도 굉장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자유도 없고. 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수 강경파 특히 이제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저항 경제로 버티겠다는 건데 그 저항 경제로 버틸 수 있나요? 저항 경제가 도대체 뭔가요? 저항경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강. 예, 자강이에요. 네. 예, 스스로. 근데
자강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능력이 된다면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외부와 교류를 해서 좋은 기술도 가져오고 우리가 없는 것도 갖고 와서 배워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머리 갈 거 없습니다.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가 북한은 뭐 주체 사상이나 가지고 뭐 주체 경제하고 뭐 주체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경제가 저렇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외부와 소통을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게 이게 이제 페제스키안이 원하는 거예요. 페지스캔이 원하는 거고 네, 네. 보수파는 저항 경제라는 것은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네.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끼리 잘하고 러시아나 뭐 중국 쪽으로 기대서 한번 뭐 잘해보자. 네, 근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가 뭔가 그러니까 이란이 저항 경제 때문에 스스로 만든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서 기술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의 기술이 있었으면 더 세련되게 잘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럴 만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갖고 네. 있음에 불구하고 경험이 따르기 때문에 경험이 따르는 것은 먼저 한 나라들에서 배워와서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아니 근데 저항 경제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전 15년 이후부터 계속 그 전부터 10년이 사실은 그 전부터입니다. 그쵸. 그 전부터 왜냐하면 JCPOA 하기 전부터 했으니까. 제재를 계속 받아왔어요. 2012년, 13년부터 쭉 해오는 거거든요. 거의 뭐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경제는 저항 경제라는 것은 혁명 이후부터 사실 그렇죠. 저항 79년 경제죠. 이후부터 그렇다면 예. 그러면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저항 경제 이렇게 해도 예. 우리가 결코 서방이나 서양 이 개방 개혁으로 가는 것보다는 느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봤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걸 계속 고집할까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는 또 이 점에서 미국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페제시키안이 두 번째 제가 개혁파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개혁파 대통령은 하타미. 하타미입니다. 네. 하타미가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대화를 하자고 그랬어요. 네. 예, 문명 간의 대화를 하자. 그래서 그 하타미는 서양과 대화를 할 모든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결국 의도적으로 미국이 무시를 그 하죠.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미국. 클린턴하고 부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타미 시절에 서방이 특히 미국이 이란이 원하는 그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았던 것. 그렇죠.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대화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하타미가 97년에 대통령이 돼서 2005년까지 8년을 했는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클린턴과 부시였습니다. 아들 네. 부시. 그런 대화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는데 미국과 서방이 결국 이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개혁 세력들의 힘이 떨어졌고, 네. 그러면서 이란의 최강경 보수파 대통령 아하마드네자드가 등장한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찬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닌데요. 네, 그때 맞습니다. 딱 잡아야 이게 뭔가 발전이 역사가 바뀌고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제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손을 잡지 못하고 서방과 이란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끝으로 걸림돌은 우리가 분명히 베제스키안의 개혁 정책의 걸림돌은 보수 강경 세력이고요. 그럼 현 시점에서 베제스키안에게 주변 환경의 어떤 장점 뭐 다 어렵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좋은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게 있나요? 11월 달 미국 대선이죠. 아 그렇군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네 해리스가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가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 행적을 보면은 트럼프에게 그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해리스가 제일 낫죠. 둘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사실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다시 제가 우리 전 이란 윤광현 대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되면서 50%는 이제 성공을 했다. 네. 나머지 50%는 해리스다. 윤광현 대사는 전 테헤란 주재 우리 한국 대사님을 예, 전 이란 말씀드립니다. 주 이란 우리 대사님입니다. 네, 지금 은퇴하셨고요. 은퇴하셨는데 이제 50%는 됐고 네. 해리스가 된다면 이제 50%가 맞춰진 맞춰주는 거고. 거다. 그럼 완성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다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에서도 우리가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박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잘 되면요,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복이에요. 복. 맞습니까? 네, 어떤 맞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란 시장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화장실에서부터 유조선까지 유효성까지 플랜트까지 뭐 다
우리 한국 제품, 우리가 한국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그거 많아요. 다 할 수 있다. 너무 많아요. 네, 한국 사람 좋아하고 우리 성 박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애 가면 주몽으로 불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성 박사님께서 윤강현 대사님을 초청을 하셔서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윤강현 대사님을 초청할 수 있다면 우리 성 박사님의 그 능력을 제가 한 최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우리 윤강현 대사님을 모시고 우리 또 채널에 또 모시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현재 상황, 현재로서는 잘 지금 내각 인수위 꾸려졌고 의회 통과도 받았고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개혁 드라이브가 걸려서 이란에 조금 신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3부에서는 저희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중동 지역의 전체 우리가 너무 이제 미세하게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산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강력해졌고 중동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